그리고 또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 박찬대 대결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김어준 대 이재명의 대결이다라는 말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 회자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종범 선수를 놓고 이종범이라 읽고 야구의 신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정청래 박찬대라고 쓰고 이재명 김어준이라고 읽는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는 많이들 이야기가 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당심이 정청래 의원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혹시 유튜버 김어준 씨의 파워가 이재명 대통령을 능가하는 것 아니냐라는 흥미로운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가 강선우 의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강 의원을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조선일보가 분석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예. 현역 의원 최초로 장관 후보에서 사퇴를 시켜야 할 만큼의 사건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습니다. 사실 엄청난 갑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기자도 실제로는 없어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자, 저런 발언을 쏟아냈던 김어준 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문 보시죠. 자, 당대표 선거도 좌우한 김어준의 파워. 얼마나 대단한지. 당대표 선거도 김어준 씨가 쥐락펴락했다는 겁니다. 쥐락펴락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를 감쌌던 그 발언, 그리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도 강선우 의원을 굉장히 감쌌죠. 그리고 사퇴하기 전에도 감쌌고 사퇴한 후, 당대표가 된 후에도 감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자진 사퇴를 결정하게 한 어떤 대통령실의 의중이라든지, 그리고 이를 앞서 자신의 SNS로 먼저 이야기한 박찬대 의원 역시 두 사람이 한쪽 라인, 그리고 반대쪽에는 정청래와 김어준이 또 한쪽 라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막상 전당대회 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잘 읽는다고 전해지고 있는 박찬대 의원보다 김어준 씨랑 더 가까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 이러면 혹시 당심, 민심 이쪽은 이재명보다 김어준 아니야? 라는 목소리,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걸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재미있게 기사로 썼던데요. 민주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글쎄요. 저는 좀 과한 해석 또는 과한 의미 부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됐고요. 그리고 정청래 신임 대표가 당선된 지는 이제 하루가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결국 당심과 민심이 갈린다라는 취지의 해석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당심은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도 반성이나 혁신, 진정한 쇄신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신임 당대표를 뽑을 때 결국 민주당의 당원들은 국민의힘을 상대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좀 당심으로 모인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아마 초기에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세웠던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해버리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당원들에게는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섣부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호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번 정청래 대표의 당선이 차별화냐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인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벌써 차별화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왜 그러냐고 생각하냐면 네네. 역대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를 봤을 때 네.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하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여당 당대표는 절대 차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가장 힘이 강력한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 국회에 거의 20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그런 대통령은 약간
굿캅의 역할을 하고 네. 정청래 대표는 약간 배드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당원들에게 강성 당원들에게 좀 소구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역할 분담일 뿐 지금까지는 무슨 오히려 전 강선우 의원에게 어떤 감싸는 듯한 얘기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준 것 같아요. 예. 대신해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청래 대표가 하는 말들, 네. 행동들, 정책들을 봤을 때 저기 대통령과 차별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마음속에는 있지만 자신의 입으로 할 경우에는 국민적인 반발을 살 수 있는 그 어떤 정파적 발언들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정청래 대표가 대신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반대 전략으로 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이번에 김호준 씨가 당대표 그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이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역사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꽤 오래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거기 캠프의 일원으로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그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 미치였습니다. 미치였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썩 편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당대표로서는 너무 캐릭터가 강한 정청래 대표보다는 자기와 좀 일을 해왔고 그리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아마 당대표가 되기를 내심 바랬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딱 당대표에 적합한 사람은 정청래다라고 바로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주 단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던 자기 콘서트에 맞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안 부르고 정청래 대표만 불렀단 말이죠. 엄청 축켜 세워줬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대한 해석이지만 지금 약간 미묘한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튜버와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지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드캅, 굿캅의 역할 분담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정청래 이제 신임 당대표가 내세우는 어떤 그런 강한 발언 역시 어떤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걸 대신 해주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 다만 김어준 씨가 영향력은 상당히 행사했다라는 어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김어준 씨 유튜브에 자주 나갔죠. 끝까지 사실 그 유튜브에 갖고 있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유튜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유튜브고 많은 민주당 의원도 나가고 싶어하고 거기서 나가서 한마디 하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하는 방송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 자주 나갔고 나가서 평소 잘 하지도 않던 아들 이야기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당하는 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다 견뎌내는데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꽤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자,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서 원팀을 강조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자, 신임 당대표와 또 대통령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이제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